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호주에 산지 10년 정도 되는 호주 간호사로 일하는 수이고요. 수님? 네. 그리고 저는 희수인데. 이름이 비슷하네요. 처음에 호주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호주는 이제 한국에서 간호사를 했었는데 네. 힘들더라고요. 그 사회생활이랑 막 이런 게 좀 지쳐 있을 때라 한국에서. 그때쯤에 2년 차가 됐는데 여기서 내가 은퇴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네. 사직을 생각을 했었고요. 2년 사직을 차에? 생각하면서 막상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뭘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갈 수 있는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더 좋은 데로는 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을 때 이제 제 친구가 마침 워홀을 준비하고 네네. 있었어요. 네네네. 호주로 워킹을 간다라고 했었고 네. 저도 그거를 딱 듣고 너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만뒀을 때 이 기회가 있을 때 써야겠다 네네. 싶어서 이제 나라를 알아보는 와중에 친구가 워홀을 간다 그러지? 그리고 호주도 이제 영어를 쓰는 국가지. 그래서 내가 가서 영어 공부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뭐 간호사인데 국제진료소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그런 것도 있구나. 네 맞아요. 영어를 쓰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간호사로 일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게 호주였어요. 원래 워홀을 가고 싶다거나 뭐 그랬다기보다 이제 퇴사하면서 좀 그죠? 생각하게 되신구나. 맞아요. 몇 살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24살이었어요. 24살. 오늘 취업을 빨리 하셨네요. 그죠? 보통 간호사들은 이제 네. 졸업하면 다이렉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전문대 3년제를 졸업했었어서 네네.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랐죠. 22살에 일을 시작했어요. 와, 빨리 하셨다, 취업을. 한국에서는 그럼 뭐 어떤 병원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대구에서 대학병원. 거기서 신경외과 중환자실. 그 신경외과를 선택하신 어떤 이유는 있을까요? 그 한국 간호사는 선택권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학교를 좋은 데는 안 나왔어요. 이제 지방에 있는 졸업한 곳에서 네. 그래도 차석으로 졸업을 하긴 오, 했거든요. 또 공부 잘하셨네요. 그래서 내신은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처음에 호주 와가지고는 네. 뭐 초기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처음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그때는 이제 영어를 배워서 열심히 잘 생활하면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계속 살 생각은 없었나 봐요? 네, 처음엔 이제 딱 1년으로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왔었어요. 1년만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호주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3개월 어학 연수를 먼저 했었고요. 어학연수도 하셨었구나. 영어에 자신감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나가서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를 시키는 것도 너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필리핀을 가서 입을 좀 열고 이제 호주에 와서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필리핀 연수를 했었고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요? 그때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죠. 입이 열렸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 호주 와서 영어 수업 학원을 다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비기너, 인터미디트 그 레벨로 졸업을 하고 호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인터미디엇이 중급이잖아요, 그래도. 그죠. 여기 와서도 2달 동안 이제 언어 학원을 다녔거든요. 여기서도 학원 다니셨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런 거였어요. 호스피탈리티를 같이 배울 수 있는 바리스타도 섞여 있는 그런 코스. 맞아요. 그런 거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데 쓰는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같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거 2달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호주 살기를 했는데 네네. 재밌었어요. 그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올 때? 그래서 영어 쓰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네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맨날 놀러 다니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간 시어생으로 들어간 곳에 그 마스터 언니가 거기서 간호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언니가 이제 내가 간호사였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여기서 간호사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때 들어봤을 때 간호사로 이제 공부해서 졸업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네.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내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그 인상이 너무 좋았어서 호주에 대해서. 호주에 살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 여기 와서. 맞아요. 그게 아마 워홀 시작하고 한 4개월 차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 4개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네. 영어 공부, 음. 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가 이제 보통 대학교 기준으로 IELTS 7점 IELTS 7점. 를 요구할 때였고, 그때는 PT라는 시험도 없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네. 그래서 IELTS가 필요로 했었고요. 네. 학비가 이제 또 문제잖아요. 맞아, 학비 비싸잖아요, 호주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한국이 거의 2배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아, 비싸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네. 이제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구나.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간호사 그 자격이 있는데도 여기 호주에서 또 학교를 다녀야 됐어요? 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이론 프로그램이라고 네. 이제 면허를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했어요. 네, 그게 네.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의 코스인데 네네네. 그걸 들으면 면허는 전환이 돼요. 네네. 근데 비자가 해결이 안 돼요. 아, 그러면 결국 여기 못 사는. 그렇죠. 뭐 의미가 그래서 없네. 그 옵션을 음. 생각했을 때는 이미 영어도 너무 안 되는 상태였었고 뭔가 준비도 안 되는데 비자까지 해결이 안 되면 네. 이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냥 네네. 학교를 다시 다니는 생각을 한 거죠. 와, 한국에서 다녔는데도. 와. 근데 마스터를 배울 수도 있었거든요. 아, 석사로? 네. 네. 근데 그땐 자신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네. 모르겠다. 그냥 세임 바첼러를 해야겠다 바첼러로? 아, 해서 학사로? 네. 어. 2년짜리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학비는 어떻게 모으셨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뭐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워홀 생활이 진짜 빡세진 거예요. 아, 그 전까지는 일을 많이 안 하셨어요? 일을 하기는 했는데 네.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맞아. 자연스럽게 벌었죠. 아, 네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가계부에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벌어야 시작을 할 수 있겠다. 맞아. 네. 그걸 계산을 했을 때 1년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도 1년이 아니잖아요. 8개월밖에 맞아요.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2년까지 워홀을 늘려서 그때 동안 돈을 벌어야겠다. 아, 세컨 비자? 네. 아,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이제 농장, 공장을 알아본 거죠. 아, 그 전까지는 뭐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인 식당에서 일을 했었고요. 아, 한식당에서도 일하셨었구나. 네. 처음에. 그래서 한 달 일하다가 네. 여기서 일하면 영어 공부가 제대로 안 되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인잡. 네. 그래서 오지잡으로 옮겼어요. 아, 어떤 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크라운 호텔에 있는 F&B. 좋은 데에 들어가셨네? 네, 이것도 어떤 인턴십 같은 와. 계기로 돈을 네. 얼마 정도 지불을 하고 이제 네네네. 거기에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격을 주는 게 있었거든요. 아, 돈을 내고 일을 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일하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받죠. 근데 이제 받긴 연계비라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아, 그래서 특이하다.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네. 나를 넣어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받아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거. 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약간 취업 알선 같은 건가? 그렇죠. 돈을 얼마 내주는 대신에 취업을 이렇게 시켜주는. 맞아요. 와. 근데 그것도 영어 테스트 다 하고요. 오, 크라운이 되게 크잖아요, 여기서. 그죠. 오. 그래서 저한테는 비쌌거든요. 그때 알선비가 3,000불이었어요. 이제 6개월을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줘요. 근데 300만 원 내는 대신에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네. 그 크라운에서 제공해주는 네. 웨이지가 30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와. 그때 제가 한인잡으로 일을 했을 때 캐시로 14불을 받았거든요. 와, 그럼 거의 2배를. 그죠. 그래서 이걸 와. 계산을 했을 때 네네네. 이건 어떻게 봐도 나중에는 괜찮다. 여기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돈을 내고 크라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셨구나. 30불이 지금도 적은 시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큰 시급인데. 맞아요. 그때는 진짜 컸어요. 누구보다 많이 벌 때였어요. 그러네. 와. 또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그래요? 외국인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오지잡이잖아요. 맞아요. 한국인이 많이 없었어요.
거기서 좀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일하시면서? 그죠. 그때부터 아. 이제 열심히 가계부 써가면서 모았죠. 그래서 거기서도 모았고요. 이제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네. 비자가 얼마 안 남았었어요. 네, 6개월이 그러겠네. 이제 끝이 나고 딱 농장을 가야 되는데 4개월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 갔던 곳이 번다버그 세컨 비자 따라. 아. 그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공부도 했고요. 아, 진짜요? 또 열심히 모았어요. 오. 이제 해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목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뭔가 집중해서 하셨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워홀들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열심히 벌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맞아요, 경험 맞아요. 쌓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저한테는 워홀이 그때부터 서바이벌이었어요. 아, 그러네. 좀 달랐겠네요, 다른 워홀러들이랑. 그쵸. 그래서 세컨을 따고 멜번으로 넘어와서 네. 이제 또 일을 다시 구하고 그러면서 결국 일하게 된 곳은 그 태국 음식점. 태국 음식점. 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 공부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IELTS 책 같은 것들을 열심히 네. 도서관에서 빌려서 네네. 계속 이제 문제풀이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혼자 하셨어요? 혼자 했죠. 근데 하다가 라이팅 같은 경우랑 스피킹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혼자 하기에. 네. 그래서 과외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세컨 워홀은 공부랑 이제 돈 버는 거. 두 가지로 진짜 1년을 빡세게 보냈어요. 와, 그럼 여행 같은 거는? 여행은 생각도 못했죠. 여행 생각도 못. 네, 아무 데도 안 다녔습니다. 와. 저는 멜번에만 여기 처박혀서 워킹이었네요? 워킹 맞아요. 와, 열심히 사셨다 진짜.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이제 학비를 마련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워홀이 완전히 끝이 났을 때 제가 모아둔 돈을 보니까 네. 2년 학비까지는 부족하겠더라고요.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 모았나? 와, 그래도 많이 모았네. 네. 당시에. 와.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일단 학비 냈고요. 네네. 영어 점수가 7이 안 나왔어요, 그때도. 아, 영어 공부를 계속 했는데. 네. 그래서 와. IELTS를 거의 한 6번을 쳤던 것 같은데 2년 동안 쳤는데도 라이팅에서 7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6.5를 맞추고요. 네, 6.5. 네,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소문을 했을 때 네. 6.5로 인정을 해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다행이네. 대신에 10주의 영어 코스를 듣는 조건으로. 그래도 입학은 되는. 입학은 되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갔죠. 그걸로 그러면 어느 학교를 가신 거예요? ACU라고 ACU?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대학 생활 좀 어땠어요? ACU에서 2년 동안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학교 다니는 생활. 처음엔 되게 많이 났거든요. 내가 영어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나? 라는 겁이 엄청 많이 났었고 막상 시작했을 때 유학생들도 있긴 했지만 로컬들이 거의 80%였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룹 수업 같은 걸 할 때 아시안이 몇 명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과제 같은 게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에세이를 쓰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룹 프레젠테이션 발표 같은 것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룹을 몇 명이서 이렇게 만들어서 뭐 포스터를 쓴다든지 PPT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영어로 하려니까 이게 한국어로 해도 어려운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싹 다 집에서 외웠거든요. 그 스크립트를 그냥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렉처 같은 거는 그래도 한국인들이 이제 듣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해서 그런지 듣기는 우리가 좀 되잖아요. 듣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수업은 다 따라가겠는데 이제 그런 과제가 어려웠죠. 라이팅이라든지 스피킹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어려워서 이제 로컬들이 안 해도 되는 노력을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동안 그래도 영어 공부를 쭉 해오셨고 네. IELTS도 6.5면은 낮은 점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안 돼요. 영어는 10년째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병원에서도 전화 영어가 무섭거든요. 여기 호주 지금 10년 사셨는데도? 네. 그래서 영어는 평생 숙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말 그대로 평생 숙제네요.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숙제죠. 그때도 알바도 같이 했었어요. 원래 일했던 태국 음식점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도? 네. 그래서 일도 했었고요. 이제 간호
간호 공부는요. 네. 간호 학생들은 실습이란 것도 해요. 네, 실습? 네. 그래서 호주에서도 아마 800에서 900시간 정도 800, 900시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엄청 긴 시간이네요. 맞아요. 아마 한국에는 1000시간이 넘었을 거예요. 아, 한국도 있구나. 네. 아. 그래서 저는 거의 2000시간의 실습을 제 인생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 현직자로 일을 하셨었잖아요, 한국에서. 그죠. 와, 근데도 실습을 또 맞아요. 하셨구나. 그래서 보통 1대1 버디 시프트 해서 네. 프리셉터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간호를 하는지를 네. 하루 종일 지켜보고 도와주고 그런 네. 걸 하는 거예요. 다 영어로. 그죠? 아, 당연히 당연히 영어로 하겠죠. 와, 듣기만 해도 어렵네. 와, 한국에서도 이제 학교를 나오셨잖아요. 네. 간호 전공을 하셨는데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랑 호주에서 공부하실 때. 많이 달라요. 한국은 이제 진짜 암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모든 거를 그냥 외워야 돼요. 고등학교 때 수업 듣던 것처럼 그냥 하루 종일 강의 듣고요. 외우고요. 시험 치고요.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 호주는 달라요. 네. 수업 렉처를 해도 조금 더 케이스 스터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생물학이라든지 생물학. 뭐 병리학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셀프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 예. 이제 막상 수업에 가서는 네네. 이거를 활용을 해서 네. 내가 이 환자를 볼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거의 원인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아, 많이 다르네 진짜. 네. 그래서 유니 렉처러들이 이런 걸 떠먹여주지 않아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수업을 들어가면은 그 내 백그라운드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 공부는 내가 따로 해야 되고 맞아요. 수업에 가서는 조금 이제 실제 현직 현업하고 연관된 일들을 많이 맞아요.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에세이를 던져주면 우리가 알아서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네네. 그룹 프레젠테이션도 이제 주제를 던져주면 모든 걸 우리가 알아서 찾아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의 방식이 떠먹여주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게 한국이랑 제일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자기가 독립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해야겠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네. 텀이 있거든요. 네.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아, 그 유명한 네. 비판적 사고. 라고 해서 이제 주제를 딱 던져주면 네. 이제 토론을 시켜요. 그 그룹에 애들을 갖다 놓고 와, 영어로 토론하려면 진짜. 이제 로컬들이랑 네. 앉아있으면 나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러니까 거지.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이러면서 그래서 맞는 말이야, 좋은 말이네 막 이러고. 그래도 이제 현업 짬밥이 좀 있으시니까 좀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 아닌가? 뭐 어렵나? 또 페일은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2년을 대학생을 보내시고 이제 일은 어떻게 처음에 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네. 스토리가 진짜 긴데 졸업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전이었죠.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 학교 다니셨을 때가? 2019년이었을 거예요. 졸업하신 게? 네. 그래서 졸업을 했고요. 네. 이제 보통 로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졸업을 하면 컴퓨터 매치라고 해서 네.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서 대부분 병원을 1지망에서 5지망까지 지원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취업을요? 네. 와, 좋다. 취업을 장려해 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들어가는데 이제 또 거기서 다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청 조건 자체를 안 받아줬어요. 왜 유학생은 정부 지원 안 해줘요?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가 로컬을 위해서 이렇게 간호를 더 학생들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거기에 제외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호주 애들만 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유학생은 이제 공부하고 다시 갈 수도 있다. 돌아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고 받는 걸 거예요. 보통 그럼 어떻게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컴퓨터 매치가 안 되면은 프라이빗 병원을 위주로서 이제 네. 따로 지원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일반 우리가 취업하듯이? 네. 근데 이제 컴퓨터 매치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그 뉴그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New Graduate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실습처럼 해서 일을 배우면서 돈을 받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에듀케이터들도 많이 붙고 네. 평가도 계속 받고 1년을 이렇게 키워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매치로 못 가니까 개인적으로 이걸 컨택을 해서 네. 프라이빗 병원에서 뉴그렛을 따로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포지션이 워낙 이제 리미티드 되다 보니까 아, 경쟁이 심하겠다. 경쟁이 엄청 심했어요.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갔어요. 제가 시작한 경로가 에이전시 간호사라고 해서 에이전시 간호사? 네.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아까 그 에이전시 통해서 크라운 들어간 거랑 네, 뭔가 비슷한 아, 느낌이에요. 비슷해요? 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반 이제 병원들에서 간호사들이 뭐 콜식 이제 콜식? 아파서 쉬는 거 아, 네네. 아니면 병가라고 하죠. 네, 병가. 병가를 낸다든지 뭐 출근을 못할 경우가 있다면 네. 그 사람을 메꾸기 위한 땜빵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에이전시에서 네. 에이전시 간호사를 보내요. 아. 그 병원으로 출근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경로가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땜빵 널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땜빵 널스. 그게 뭐 정식 명칭인데요? 그게 에이전시 널스. 아, 에이전시 널스요. 네. 그러면 약간 풀타임이 아닌 거네요? 정규직이 아닌 거네요? 캐주얼이죠. 아, 캐주얼. 그래서 시프트가 떴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요. 시프트가 있어서 픽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네. 전화가 와요. 네. 너 필요 없어졌어. 맞아요, 오늘 쉬어. 맞아요.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 맞아요. 여기 캐주얼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되게 불규칙하게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일을 못 하겠으니까 태국 음식점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 졸업하고 나서도요? 졸업하고 나서도 1년을 와. 거기서 일을 더 했었어서 거기서 오래 일하셨네요? 제가 호스피탈리티 경력이 7년은 넘을 거예요 아마. 간호사 와. 경력보다 더 길지 않을까. 거의 매니저 되실 뻔했네요. 거기 그죠. 타이 레스토랑에서. 거기에 완전 헌신했다면 저는 거기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에이전시 널스로 일을 해도 비자가 나와요? 취업 비자가? 그때 제가 영주권을 졸업을 하고 받은 상태였어요. 아, 졸업하고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네. 오. 이제 독립기술 이민이라고 하죠. 호주에서 독립기술이민? 네, 그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 네. 이제 비자를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는 많은 점수가 필요해요. 나이 네네네. 점수라든지 직업군에 있는 경력 점수라든지 학교를 호주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게 네. 대학원인지 그냥 대학교인지 이런 네. 점수도 있고요. 영어 점수도 반영이 되고요. 네. 요즘에는 싱글 점수라고 해서 뭐 배우자가 영어 점수가 없으면 여기서 점수가 디메릿을 당해요. 마이너스 감점을 당하고요. 배우자의 그런 것도 체크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두 명이서 같이 지원을 하는데 그 배우자가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얘 점수를 까겠다는 거죠. 네네. 근데 싱글로 지원을 하면은 2명을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1명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플러스를 더 줘서 10점을 또 따로 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독립기술 이민 조건에 이제 간호사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영주권은 사실 졸업하고 나서 신청해서 받은 상황이었고요. 호주에서 근무 경력은 없으셨는데 호주에서 대학 졸업하고 영주권을 바로 받으신 거네요? 네, 그죠. 와. 근데 그때도 점수대가 네. 이제 굉장히 높았어요. 원래 기준이 65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한데 네. 그때는 65로 지원을 했을 때는 영주권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영어 점수를 더 받았어야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IELTS 8에 해당하는 PT 79를 그걸로 받았죠. 아, 그럼 그때 대학교에서도 또 영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또 올리셔가지고 점수를 따셨구나. 그렇죠. 끝없는 영어 시험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때는 PT로 바꾸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도 제가 봤을 때 IELTS는 8 라이팅이 7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8을 받아요. 네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떠오르는 영어 시험이 PT였어요. PT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PT는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 시험인데 네.
그 기출을 바탕으로 그 기출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는 시험이래요. 아, 좀 준비하기가 좀 수월한 시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어 점수가 2까지가 안 되는데 네네. 내가 기출을 많이 외우면 네. 이 컴퓨터를 잘 속여서 네. 이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점수가 네. 나오는 시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IELTS에 비해서 PT가 시험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은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면 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기출량이 어마어마해요. 아, 진짜 또, 저 같은 경우에 공부량이 어땠냐면 워드 파일로 거의 2,000페이지를 와, 다 그것도 봤을 정도로 많이 쉬운 건 봤거든요. 아니네요, 그것도. 어려운 정도가 다른 느낌이랄까? 아, 그냥 다른 시험인 거네요. 뭐가 더 쉬운 시험이 아니고. 맞아요. 아,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해서 그냥 영어 점수 받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 비자나 뭐 영주권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그 추천하신다면은 어떤 시험을 추천하세요? IELTS랑 PT 중에? PT는요. 네. 영어를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얼마나 컴퓨터를 잘 속여서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고요. 네네. IELTS는 전반적인 내 영어 실력을 올려줘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영어를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는 IELTS를 치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지금 영어 점수가 너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PT가 훨씬 낫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목적이면 PT가 낫다. 그렇죠. 아, 이제 졸업하시고 네. 이제 독립기술이민으로 영주권 받으시고 영주권을 받았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간호학과 졸업한 사람들한테는? 제 때는 그 75를 받고 저는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네. 영어 점수 때문에 사람들이 75를 못 받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영어 점수, 영어가 문제구나. IELTS 8은 어렵죠. 네. 그러면 호주에 오셔서 2년 워킹 홀리데이를 하시고 네. 이제 2년 학교를 다니시고 4년 만에 그럼 영주권 받으신 거네요? 네, 한 5년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5년 기다리는 정도? 시간도 있고 이랬어서. 아, 그럼 이게 좀 빠른 편이에요? 어때요?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사실 간호사 직군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 주변에는 10년이 됐는데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복불복인 것 같아요. 5년은 짧은 편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저보다 지금 더 빨리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게 네. 요즘에는 OBA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OBA? 이게 네. 면허 전환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간호사들도 은퇴하시는 간호사들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다른 직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락다운이 끝나고 났을 때 간호사가 너무 부족한 거죠. 네. 그러면서 호주에서 이제 이민법을 조금 바꾼 게 네네. 해외에서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을 여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주겠다 아. 라고 만든 프로그램이 OBA예요. 코로나 때 생긴 거예요? 그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또 그게 열려 있어서 네네. 그 영어 점수가 있고요. 네? 한국에 간호를 졸업했고요. 네? 경력이 있어요. 경력은 몇 년이 있어야 되나요? 1년 이상만 돼도 될 거예요. 아마 네. 정확한 기간이 있긴 한데 제가 그거를 알진 못하겠고요.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고 네. 여러분. 진짜 많아요.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정보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네. 지원을 하면 네. 몇 개월 안에도 영주권이 나와요. 몇 개월 안에? 네. 와. 그럼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간호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 충족이 돼요. 네. 그럼 호주 와서 신청하면은 몇 달 만에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와. 근데 이것도 시기가 다 다른 게 네. 그 쿼터라는 게 있어서 호주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양을 주겠다라고 네네. 결정을 했을 때 네. 이 신청자가 많이 없으면 바로바로 나오겠죠? 네네. 근데 신청자가 많아버리면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될 수 그래서 있구나.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점점 이게 길어진다고는 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본 몇몇 케이스 분들은 진짜 4개월 안에 또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와, 4개월. 네,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는 과정. 와, 근데 그래도 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일도 하셨고 또 호주 와서 2년 학교까지 다니고 그쵸. 그거 학비 제가 벌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배가 아픈 케이스죠. 거의 5년 걸렸는데 그렇죠. 와, 지금은 4개월 만에 받는 사람도 생기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지금 또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해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빨리 하라고 추천해요. 언제 다칠지 모르거든요. 호주 법은 진짜 매일매일 변해요. 아, 지금 이 생긴 이 아까 말씀하신 OBA? 네. 이게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빨리 준비하겠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또 간호사들이 많이 채워졌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OBA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을 구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영주권은 영주권이고 취업은 또 별개니까. 또 별개죠. 에이전시 널스로 처음에 시작을 하셔서 네. 그 후에는 좀 어떤 병원에서 일을 해오셨어요? 이제 에이전시로 제가 한 1년을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1년이라 하지만 일을 한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거기 태국 레스토랑에서 더 일을 많이 했겠네요? 그렇죠. 태국 레스토랑이 풀타임 잡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이전시를 캐주얼로 네. 겸비해서 조금씩 이렇게 했던 케이스인데 진짜 어렵구나. 그때 이제 락다운이 터졌고 간호사들이 진짜 많이 필요로 해지는 시기였어요. 그때 코로나가 2020년이었죠. 2020년. 그러면서 네네. 이제 널싱홈, 한국의 요양병원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네. 파지티브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들도 많고 네. 이런 딜리리움, 선망 환자들도 많아서 선망 환자? 네,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안 되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코로나 포지티브인데 나와가지고 막 끌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그랬구나. 맞아요. 그래서 널싱홈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환자가 있으면 이게 다 퍼져서 나중에는 전부 포지티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레귤러 널스들도 다 코로나에 걸리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때 의료인들도 많이 코로나 걸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에이전시 널스로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네네. 기회다, 그때가 기회였어요. 그래서 뭐 2주, 4주 이런 계약을 따가지고 거기에 숙소도 제공을 해주고요. 네네. 차도 제공해주고요. 차도? 네. 와. 그래서 호텔, 차 네. 다 제공해주고 좀 멀리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너 여기서 일하고 와. 그만큼 중요한 직군이니까, 이 간호사가. 네. 저는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차는 혹시 뭘 줘요, 차는? 차는 근데 저는 안 받았어요. 차는 같이 하셨어요? 네, 숙소가 가까운 데 있어서. 좀 적급 질문이었는데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차는 무슨 차를 주나. 그래서 릴리데일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네. 일을 한 몇 주간 했었고요. 네네. 결국 저도 코로나 접촉자가 돼서요. 일하시다가. 네, 중간에 계약이 맞아. 잘렸어요. 코로나 걸리면은 일이 잘려요? 제가 걸린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랑 네. 접촉을 했다라는 접촉자. 이유로 이제 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당장 그래서 수입이. 집에 가서 쉬었죠. 근데 그때가 호주에서 지원금을 막 뿌리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접촉을 해서 집에서 쉬어도 2주 동안 돈을 다 페이를 해주는 그런 진짜요? 시기였어요. 지원금이 진짜 빵빵하게 나왔어요. 내가 실제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똑같이 줬어요? 그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네. 주에 한 700불은 받았을걸요? 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네. 그럼 월로 그래서 따지면 오히려 개꿀. 개꿀이네 진짜. 약간 실업급여 느낌이야. 맞죠. 와, 근데 주에 700불이면은 월로 해도 2,8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해도 한국 거의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200만 원 거네. 넘는 돈. 와. 그죠. 그래서 그때 에이전시로 이제 여러 군데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땜빵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카브리니 병원이 있었어요. 카브리니 병원? 그게 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몇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지고 네. 익숙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네. 이제 어느 날 인터넷에 보니까 카브리니에 공고가 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리고 붙었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2021년. 2021년. 그래서 제대로 간호사로 일을 한 게 졸업하고 나서 네. 1년이 조금 더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와, 오래 걸리셨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저한테는 진짜 큰 기회였어요. 그러네요. 약간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간호사 직업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또 기회였네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이제 풀타임 간호사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3년에서 4년 차로 넘어간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이제 4년 차. 네, 이제 4년에 그러시구나.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풀 널스라고 해서 이제 그 네. 병원 자체에서 좀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워드를 일하는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중환자실로 넘어왔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와. 중환자실에 있은 지가 1년 반 좀 넘은 것 같고요. 아, 1년 반 정도? 네. 지금 현재는 포스트그레드이라고 해서 중환자실 전문 간호사 프로그램 공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포스트그레이시면은 대학원 공부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스터 밑에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1년의 과정이 따로 있고 네. 이걸 끝나고 이제 마스터를 더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하면 돼요. 그 공부를 더 하시게 된 어떤 이유는 있을까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일을 하려면 네. 중환자실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져야 네.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 네. 필터, 그 신장 투석 네네. 머신 이런 네네. 거를 직접 만질 수 있거든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구나. 맞아요. 그래서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이제 그 과정이 필수인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일하실 때랑은 지금이랑은 하시는 일이 많이 다른가요?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때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3명 봤었거든요. 한 명당 3명? 네. 근데 지금 저는 환자 한 명 봅니다. 와, 그럼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일이 3분의 1로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호주에서 1대1로 본다는 거는 진짜 온전하게 내가 그 환자의 모든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네네. 이제 내가 그 환자의 그런 히스토리부터 왜 병원에 왔는지 환자 상태가 어떤지 어떤 약물이 들어가고 있는지 내 브레인 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 케어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을 했을 때는 액팅이라고 하는데 좀 더 그런 기술적인 거 있죠. 네. 이제 환자 3명을 보니까 라인이 뭐 빠졌다 그러면 내가 다 넣어줘야 되고 약 같은 거 쭉 돌면서 다 돌려줘야 되고 맞아. 그래서 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기술 면에 있어서 간호사가 해야 할 타스크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딱 체크해야 될 일들만 그렇죠. 하는구나, 한국에서는. 네. 그럼 내가 환자 입장에서는 호주에서 좀 케어받는 게 더 좋은 건가요? 훨씬 더 안전하죠.